오늘은 그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협상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협상도 또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나가는 거죠. 사실 가장 불편한 게 그거거든요. 저 사람과 오고 가고 근데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대화가 아니라 뭔가 그 마음에 품은 표현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확장하고 뒤집고 응용하고 하면서 저 사람과의 뭔가 이 맥을 맞춰가는 게 참 불편해요. 예. 전 세계에서 협상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질문. 네. 전 세계에서 협상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네? 네. 북한입니다. 진짜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지부동이라는 게 어떤 거죠? 도저히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지부동.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 꼼짝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과 이렇게 그 협상을 할 때는 아마도 뭐 계란 위에 돌 위에 계란치기 뭐 그런 거예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과 나누는 얘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두었어요. 예전에 한번 저한테 협상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오늘 세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협상하는데 일단 상대가 요지부동일 경우입니다. 막 머리를 굴린 형이 아니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50대 50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지부동 그러면 그 뜻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안 돼라고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노력할 여지가 있어요. 요만큼? 아니 요만큼. 아니 요만큼이라도. 이때니까 관건이 이걸 만들어 나가고 이걸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과거에 이제 무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이어들과 공급상과 제가 좀 이렇게 수익을 얻으려면 가격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품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절대로 먼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뭐가 협상일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키도 크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 와이프 처음에 나 안 좋아했거든요. 뭐예요? 요지부동이죠. 싫어했다니까요. 저는 딱 만나서 그랬어요. 바로 너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넌 아니야. 요지부동 아니에요? 그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죠.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바늘구멍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50대 50이 뭐냐면 나를 싫어해도 그래도 나와 함께 있을 만한 영역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영역이 있고 그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게 돼도 요게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요지부동인 고객과 협상할 때도 그가 뭐든지 안 싫어요. 나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스가 있어요. 단지 그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느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땐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것만 허하면 나머지 거 다 돼요. 이것을 마음을 닫으니까 나머지 거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를 보지 말고 일단 어디까지가 예스인지를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어들과 특히 전 이제 중국 고객들이 많았죠. 중국 고객들 얼마나 협상을 잘합니까 중국인들이.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노라는 부분을 집중하지 않고 예스에서 노로 넘어가는 한계를 결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결정적인 기준이었잖아요. 가격이 안 넘어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보해요. 5불까지는 해줍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4불 90까지는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다 보니까 4불 60까지는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4불 70부터는 안 되는군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4불 60까지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4불 6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50대 50의 갈등 요소를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레짐작 안 될 거야 라고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되는구나라는 예스와 노우의 한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4불 60에 집중하십시오. 되는 예스에 집중하십시오. 그 예스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스를 더 굳게 하십시오. 그 예스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 나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아, 이것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관된 제품은 어떻게 하고 옵션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연관된 얘기를 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예스를 어디로 가요?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스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4불 60 오케이. 그럼 이렇게 패킹하는 것도 오케이. 이렇게 납품하는 것도 오케이. 당신이 나와 어디 가는 거를 싫어하지만 그러면 내가 가는 건 오케이. 내가 가서 만나주고 하는 건 오케이. 내가 조금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오케이. 조금 그 오케이를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구축하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요. 내가 그거 싫다니까요. 그 싫은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요. 그냥 예스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소위 핫 버튼을 찾는 거예요. 어디를 꽉 누르면 확 넘어가겠느냐. 사실 이렇게 50대 50을 팽팽하게 둔 상태는요.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시소 있잖아요. 아슬아슬할 때는 힘을 조금만 툭 줘도 확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요. 아무리 힘 줘도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두는 거예요. 4불 60과 4불 70. 여기가요. 4불 60과 4불 70이 할 때는요. 이거는 금방 4불 70, 4불 80, 5불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예스를 오케이로 만들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예스와 노우를 탁 구별하는 겁니다. 균형.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스를 확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스를 오케이로 만들기 위해서 기울이라는 거죠. 사실 예스에서 오케이로 만드는 부분은 이 사람과 공감의 관계를 만들고 소위 얘기하면 래포를 형성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 4불 70, 4불 80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옵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요. 이분은 숫자를 가지고 갈등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숫자로 갈등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감정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해주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득을 줘야 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예스에서 오케이로 가는 과정엔 좀 더 상대방이 쏘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까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제가 좀 자존심 낮추면 돼요. 한 번 더 가면 되고요. 한 번 더 얼굴 보면 되고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그 농촌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땅이 탁 봐준 땅이 있어요. 나 그 땅이 있어야 사업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시면 되잖아요. 안 팔아요. 누가요? 그 노인네가 안 팔아요. 주인장이 안 팔아요. 안 판대요? 네. 얼마에 안 판대요? 그때는 하는 얘기가 무조건 안 판대요. 설마 그건 아니죠.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얘기를 듣고 큰 소주를 한 잔 들고 안주를 돼지고기를 사들고 그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까 문전 박대할 줄 알았는데 손에 든 거 보니까 문 열어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딱 그러더래요. 이렇게 와도 나 땅 안 팝니다 라고 하더래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왜 안 파는지 어디까진 팔 건지 이런 얘기를 계속 두고 간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틀에 팔았어요. 그것도 이 사장님이 원하는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갖고 있는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왜 안 파셨습니까? 자식들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참 재밌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자기는 안 찾아오는데 이 양반은 나한테 와서 소주도 한잔하고 고기도 굽자고 하고 마음이 어때요? 살랑살랑하죠. 이때는 확 넘어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지부동에서 이기는 협상 전략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협상 전략에서 인생의 묘미를 느끼거나 정말 관계의 기적을 한번 맛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10분여에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특히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재미가 드네. 예. 제가 사실 그 운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운전하고 어디 강의를
가거나 미팅을 끝나고 나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운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셔야 되냐면 영상을 보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나도 이런 얘기를 결국 하고 마네. 예,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예, 우리 딸내미 유튜브에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너 그런 얘기 하나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뭐 구독자 수 많이 느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 좀 더 힘드신 분들이 이 짧지만 좀 저의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운전하다가 차에 주차장에 내려놓고 이런 짓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인생이 바뀌거나 인생이 바뀌지 않아도 뭔가 득이 없거나 새로운 일의 성과를 얻는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그런 힘들이 좀 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4주차 토요일날 창업경영 중국 세미나 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아닐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속 오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첫 번째 참석하시는 분에겐 제가 그 비용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전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